오늘 기록에 남길 그림은 이것입니다. 폴 고갱, 프랑스의 화가고 1800년, 1900이면 한 200년 전에 빈센트 반 고호라는 그 화가하고 같이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고갱이라는,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기록에 남기는데요. 제가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무슨 그림 설명 이런 거 하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폴 고갱이 1891년인가 그 63일인가를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 타히티라는 섬에 갑니다. 타히티. 가면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자유로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이제 희망사항을 가지고 타히티라는 섬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다가 아마도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삶의 문제를 아주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요새 불교 말로 하자면 화두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림의 내용이라든가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했다 이런 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화가로서 남의 그림 가지고 두런두런 한다는 게 참 이거 맥 빠지는 얘기인데요. 실제 몰라요, 저도. 고갱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같은 화가인데 전 모릅니다. 그릴 때 당시에 고갱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모든 예술 작품은 그림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린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요 같은 거야 이제 가사가 있으니까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작곡한 사람의 그 순간의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평론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갱의 그림을 가지고 그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삶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을 하다가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타히티로 건너간 뒤에 고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서 그렸던 이것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붙인 제목이 제가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두런두런 갖다 제목 붙였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문득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마주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다가 제목을 보니까요. 이래서 제가 참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목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이 그림을 이제 길게 저렇게 화폭을 그리고, 막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비소를 저 그림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제 자살하려고 그 비소라는 화학약품이 있나 봐요. 그 비소를 먹었는데, 뭐 덜 먹어서 그런지, 토하기만 하고 되게 아주 고생만 많이 하고, 죽지를 못했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 그림인데요. 제목이 아주 참 저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이 아주 참 저는, 이게 사실 이 현상계에 태어난 모든 존재라면, 특히 우리 인간, 뭐 동물이야 이제 그렇게 자각의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존재들에게는 뭐 태초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미래라는 그 차원에까지 가질 수 없는 그 의심이죠. 또 이것 때문에 고우타마 시트랄타 부처님이 그렇게 또 이제 수행을 하시고 깨닫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니까 고객만의 어떤 고뇌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고뇌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주신 분이 고우타마 시트랄타 부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시다 해서 이 아주 불교의 말로 하자면 화두죠, 화두. 사실 이 질문에 그 답이 84,000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알게 되면 답을 안다. 하여튼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뭐 일설에는 저기 조그만 어린애가 하나 있는 것은 뭐 탄생이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따는 사람이 무슨 선악과를 따는 거고 저 뒤에는 무슨 뭐 인도의 힌두의 어떤 뭐 불상인지 무슨 신상인지가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타이티의 여인들이 뭐 앉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이 뭐 무엇을 표현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어떤 우리 그 삶, 구도, 신이란 무엇인가, 뭐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자, 우리는 무엇인가? 우선 그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우선 답을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참 스스로에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야 나도 역시 똑같은 화가로서 저런 그림을 남기고 그 고통스러운 자살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갱이라는 어떤 이 화가로서는 선배죠. 선배되는 그런 양반한테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걸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이라는 것보다 이제가 각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더 오히려 딱 그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제목대로 하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묻는 곳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지금 묻고 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는 묻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주겠어요. 만약 고갱을 만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 곳에서 왔다. 근데 황당할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럼 묻는 곳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화실에서 이렇게 지금 주고받는다면요, 대화를. 그러면 묻는 곳이라 그러면 이게 화실에서 왔단 말이냐? 아니면 이 몸뚱아리에서 왔단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그거 아니면 그래, 여기 뭐 서울에서 지금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왔단 말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왔단 말이냐? 뭐 지구에서 지금 뭐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왔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섬주섬 꺼내서 이걸 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묻는 자리, 묻는 곳, 이것이 화실에서 그럼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화실하고 소리내는 실체가 이 이름이 화실인가요? 서울, 이게 서울인가요? 이 현상계에 있는 그 어떤 곳도 우리가 개념상 이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서로가 그 연상을 해서 그 소통을 하기 위해 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것의 분명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매직이라고 그래요? 보드마카? 이게 보드마카인가요? 얘가 세상에 딱 떨어져 나올 때 나는 보드마카야 했던가? 아니면 어디서 하늘에서 신이 우렁우렁 그 지금 너희들이 만든 것은 보드마카라 하라. 이 우주 전체 모든 존재는 이것을 보드마카라 불러라. 그게 아니잖아요. 실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비가 온다는 이것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소리일 뿐이지 실제 저 밖에 오는 게 비인가요? 그리고 저것이 밖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아닌가요? 이런 것이죠. 묻는 곳에서 왔다라는 이 소리밖에는 이 자리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내가 묻는 곳에서 왔다. 이 묻는 곳이라는 이것이 진짜 실체거든요. 실체. 묻는 자리, 묻는 이 곳,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끊어지고는 이게 실체거든요. 이게. 그럼 태어나기에서 그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 고갱은 부처님이 이제 그 현상계에 드러났다가 이제 사라지신 지가 2500년이니까 폴 고갱은 뭐 한 200년 넘은 사람이니까 참 그 불교라는 그거 인연이 없었나 봐요.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다 비하면 저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폴 고갱이 불경을 조금 봤으면 또 그냥 한 세계를 또 참 이루고 이렇게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가 옆으로만 조금 세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옆으로 살짝 세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밖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념미생전이라고도 하고요. 일념미생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부모미생전이라고도 이걸 해요. 부모미생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 한 생각이 그 일어나기 그 전에는 무엇이냐?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리가 어디냐? 무엇이냐? 또 부모님한테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기 그 전 자리는 어디냐? 그 전 자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이전 그 자리는 무엇이냐 이제 그건데요. 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리라는 게 지금 한 생각 일어난 걸 여기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제가 이 근본 바탕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본 바탕 이거를 근본 바탕이라고 하면 이 글씨가 이 써지기 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이것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 자리죠, 그냥. 거기에 일념미생전, 부모미생전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죠. 처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네가 묻는 곳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또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 전자리에서 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다 치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뭐 늘 말하지만 뭐 불성, 하나님, 창조주, 근본, 열애, 뭐 기, 에너지, 무슨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 등등등등 뭐라고 다 해도 아닌데 그냥 일단 그거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무엇이냐? 묻고 답하는 것이다. 이 근본자리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폴 고갱한테 묻고 답하는 것이다.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본 자리. 폴 고갱이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있고 나도 폴 고갱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쳐요. 폴 고갱과 제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 근본 자리에서 둘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근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폴 고갱이나 나나 이건 송장이니까 스스로는 못 움직이니까 이 기, 근본 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가 이걸 운영하는데 이것은 하나잖아요. 폴 고갱 기 따로 있고 내 기 따로 있고 내 불성 따로 있고 폴 고갱 불성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불성 자체는 근본은 하나니까 이것이 묻고 답하는 작용을 하는 이것이다 너와 내가. 그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실체. 그 나머지 뭐 너는 뭐 타이티에서 뭘 그리고 뭐 네 그림은 유화를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는 무슨 뭐 한국의 화가고 뭐 이런 건 전부 그냥 다 그런 건 다 그냥 그 새가 그냥 지저귀는 소리나 똑같은 거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냥 막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뭐 야 이거 쌀 한 가마니 얼마냐 뭐 이거 뭐 10만 원이다 뭐 그런 거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거는 실체가 아니니까 근본을 알고 싶고 실체를 알고 싶어서 지금 문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네가 묻고 나는 무엇인가? 너와 내가 묻고 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형상이 없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소멸. 가고 온다는 게 없죠. 망상이죠. 헛소리, 헛생각이지. 영생, 영원한 생명. 비유입니다. 저 화폭을 바탕으로 비유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자리. 근데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자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신비하고 그 불교에서는 신묘라고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그림에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 알아지는 게 아닌데 알려고 해서 그렇게 됐죠. 알아지는 게 아닌데 알려고 했어요. 폴 고갱은. 알려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건데 결국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오죽하면 참 그 의심 때문에 목숨을 끊겠어요. 직접 확인해 보려고.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참 그러고 그 약 먹고 그 뒤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고 타히티라는 그곳에는 뭐 원주민들만 살고 병원도 뭐 제대로 없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직사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냥 그 소멸됐죠. 그러니까 그 참 이런 진리의 한 자락이라도 우선 주소들은 뭐라도 있고 아니면 무슨 참 인연이 어떻게 돼서 뭐 프랑스에 뭐 스님이 계셨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참 한 소식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같은 화가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또 해봤으니까요. 예술가들은 다 한 번씩은 그렇게 이제 한 번씩이 뭐야.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래서 해봐서 저는 그나마, 뭐 얕은 경계이든 깊은 경계이든 간에 이렇게라도 폴 고갱이라는 그 화가의 선배에게 이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런 참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것에서 참 굉장히 아주 참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말씀하셨던 뭐 이 세상 뭐 금원부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서 그거 다 뭐 이거
하늘에 있는 이제 별들, 무슨 뭐 강에 있는 모래들 싹 금은보화로 바꿔가지고 네가 복을 다 나눠주는 복을 쌓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티끌에지나지 않고 이 공부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그리고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답변에 폴 고갱에게 하려고 제가 물병을 하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물병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잠깐 가서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중간에 끊고 뭐 어떻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편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뭐 보시는 분도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보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저도 그냥 뭐 말 똑바로 잘 했나 뭐 이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러지 사실 저도 재미없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록 뭐 하나 남기자 해서 이렇게 이제 뭐 화가로 한평생을 살았고 제 나이 이제 뭐 65세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 이제 없어졌나요? 66세 뭐 이게 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뭐 언제 사라져도 또 사라질 거고 화가로서는 뭐 이렇게 뭐 드론드론해서 뭘 하나 남겨야 되겠다. 마침 또 공부를 한 30년 한 수행 한 30년 한 게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메시아 아트라는 걸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뭐 주섬주섬 해가지고 드론드론 하는 건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에고, 이 아상은 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생각 일으키는 거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이 몸뚱아리 기준으로 해서 나는 생각들이죠, 그게. 귀찮고, 싫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일어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스스로가 지가 벌떡 일어나서 모자 쓰고 안경 이렇게 자 추스리고 옷 입고 여기 와서 털썩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떠들어요. 아마 이게 제 자성인가 봐요. 재미없으니까 그냥 심심하고 심심해서 진짜 뭐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두런두런 하는 소리 들어주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문득 아무것도 아닌 이 소리 하나에 덜커덕 걸려요. 그냥 자성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소리. 뭐 옛날에 스님들 보면 뭐 개 짖는 소리에도 깨달았고 뭐 새 소리에도 깨닫고 물 흐르는 소리에도 깨닫고 뭐 화장실에서 뭐 힘주는 소리에도 깨닫고 막 그러셨다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무슨 막 이 진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하도 이 종교인들 얘기 또 해야 되나 이거. 하도 심오하네 뭐네 그냥 막 구라 뻥. 우리나라 종교인이 그랬겠어요. 인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중국에서 또 거쳐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랬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했겠죠. 그냥 해서 너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없어요. 알맹이 없어요. 이거 알맹이 없어. 근데 포장지를 갖다 그냥 우주만큼 다 그냥 포장을 해놔 버려 갖고 아주 그냥 C급으로 기가 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막 그냥 막 신성처럼 태어나 가지고 막 그냥 막 해서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고우타 마시탈타 부처님 막 슈퍼스타, 고우타 마시탈타,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해놔버려 갖고 뭔가 어디서 그냥 뭐 외계에서 하늘에서 어디서 뿅 와가지고 그냥 온갖 폼 다 잡다가 그냥 간 그런 존재들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쩔어가지고 말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없어요. 알맹이 진짜 없어요. 알맹이. 84,000번문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게 물병을 하나 떠왔어요. 물병. 예. 예, 폴 고갱에게 이제 제가 또 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오디오, 비디오 보이게 알게 한번 제가 설명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여튼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물병을 또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물병인데 사실 이름이 물병이지 이게 물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병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서로가 표현하자고 이렇게 그냥 물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 이제 현상계에서 그 근본 자리를 이제 이 텅 빈 우리가 공기라고 하죠. 공기. 이 텅 빈 허공. 실제로 우리의 자성이 이렇게 텅 빈 허공과 같아요. 자성이. 끝도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고 그런데 분명하고 아주 명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서 다 일어나요 또. 비유입니다. 이 허공을 좀 비유드는 거는 그러한 이 텅 빈 이 우리 그 진실의 자리에서 진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 공기에서 이 공기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게 생겨났잖아요. 물이. 설명해야 되나? 어떤 조건을 가하면 이것이 수증기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간다고 그러죠. 어떤 조건을 가하면 이것이 기화돼서 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비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해서 이렇게 대자연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이렇게 지하수로 어떤 그런 해서 이 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연의 섭리가 이 법문으로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떠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법문을 합니다. 이 자연이. 형체로 진짜. 그래서 이것이